이 영상은 어떤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느냐, 어떤 분들을 위한 영상이냐고 하면 중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이분들이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등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 특히나 나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나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중학생인 자녀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하느냐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해내고 성취도가 높고 성적 향상이 높으려면 중학교 때 어떤 능력치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고등준비, 특히나 내신이건 수능이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중학생에게 필요한 능력치,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이게 성적 향상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메타인지가 좀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나에게 부족한 능력치와 지식과 사고력 중에 무엇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까지가 다 이 메타인지 능력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필요하고 이게 갖춰져야 이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되어야 성적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중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갖추려면 중학교 때 뭘 해야 되느냐를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중학생 자녀에게 시켜야 할 건 뭐냐면은 넓게 이야기해 보면 학습 스케줄, 이거를 스스로 짜는 연습,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학생에게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돼서 내신 시험을 딱 준비한다고 하면 과목별로 학원을 다닌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과목은 학원을 다니고 어떤 과목은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은 내가 이 학원에 다니면서 이 수업을 듣고 이 숙제와 이 과제를 받으면 이거를 다 소화하고 학습하는데,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를 하는 가운데 스케줄러에 오늘 할 공부들을 쭉 적고, 태스크를 쭉 적고, 그 태스크를 하나하나 클리어하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재미도 필요하지만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내가 어떤 과목의 공부를 얼만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무슨 요일에 어느 타이밍에 배치하고 어느 타이밍엔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는 어느 숙제를 몇 시간 동안 해서 일주일을 쭉 보내면 내가 듣는 이 수업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고 내가 풀고 있는 이 과제들을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있는지, 지금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분량인지, 그렇게 중간고사 대비를 4주 하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스스로에게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 때 내신을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또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같은 학생들과, 그러니까 한 교실에 놓여 있는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하고 같은 과제를 주는데, 누구는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 100이 나왔어요, 선생님 1은 될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받고, 어떤 학생들은 아 선생님 조졌어요, 3 아니면 4일 것 같아요, 이런 문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1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단순히 지금은 이제 뭐 4%, 이제 지금 중학생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10%가 됐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누구는 1, 누구는 4를 받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 학생들 정도의 숫자면 다 1을 받을 수 있어. 근데 1을 못 받아.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예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은 제가 내준 이 과제를 스스로 일주일간 공부하는 동안 총 몇 시간이 걸릴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이 걸릴 줄을 알고 이것들을 어느 요일에 어느 타이밍들에 배치해야 일주일 내에 다음 수업 오기 전에 이 과제를 다 소화하고 수업의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시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충분한 이해도를 가진 채로 4주를 보내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를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학학원 가서 수학과제를 못했다고 혼나고, 수학에 집중하다 보면 다음 주는 국어과제를 못했다고 국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특정 과목은 잘 보고 특정 과목은 못 보고, 혹은 모든 과목이 다 원하는 등급을 못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습 스케줄을 스스로 짜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학생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국어 숙제 다 했니? 국어학원 숙제 다 했니? 수학학원에서 내준 과제는 다 했니? 보다 먼저 물어봐 주셔야 할 것들이, 야, 그 학원, 그 과목 숙제에 양이 얼마나 되니? 이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과제가 뭐 7페이지예요, 10페이지예요, 3장이에요, 16장이에요, 여기에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요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스스로가 다 하고 소화하고 수업을 복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다음 수업을 예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고, 과제를 풀고 채점하고 검토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너가 지금 다니는 학원들,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과목 토탈하면 몇 시간이나 걸려?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그러면은 언제 요 과목은 언제 몇 시간 하고 언제 몇 시간 하고 언제 몇 시간 하면은 다
클리어하고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학생이 생각하게끔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언제, 몇 번 등의 질문을 통해서 얘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양이, 과제로 소화하고 있는 양이 일주일에 다 가능한가? 이거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물어봐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가 생각하기에 총 분량을 봤을 때 학원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지금 상태가 적당한 상태인지, 아니면 조금 덜어내야 될 상태인지를 자꾸 부모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학생한테 자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스케줄을 세우고 자기가 그 공부 자체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연습들이 중학교 때 충분히 되고 이런 능력들이 좀 길러져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시험 공부를 4주, 5주 잡고 어떻게 해놔야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세워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과목의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고 어떤 문제를 못 풀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길게 하고 하는 것들만으로 중간고사 전체 내신 대비를 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진 않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요런 것들을 꼭 옆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능력치가 길러져서 이런 능력치가 길러져서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숙제했니? 왜 안 했니? 몇 장이나 안 한 거야? 얼마나 한 거야? 이렇게 서로 학생도 듣기 부담스럽고 말해서 자녀분들이랑 서로 괴로워질 만한 질문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서로 사이좋게 아름답게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능력치를 길러갈 수 있는 그런 중학생 시절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국어 강사 이진환이고 SN에듀에서 중학생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